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16평에 방 2개. 제가 맨날 쓰는 평면도입니다.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에 살고 싶은 단독주택. 좋습니다. 딱 기본에 충실한 아주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목이 독일로 간 우산집입니다. 독일로 간 우산집. 일본 주택이에요. 일본 주택인데 이게 독일로 갔어요. 이 건축가 소개를 할게요. 시노하라 가조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건축가인데 오래되신 분입니다. 일본의 이제 거장이죠. 그래서 많은 지금 후대의 젊은 건축가들 영향을 많이 준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런 것도 집은 주택은 예술이다. 그러니까 집을 설계한다는 게 그 예술적 가치가 되게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주택 설계에 되게 이제 혼심을 다하고, 그러니까 주택이 예술이다. 그러면 주택이 아름다운 거야?가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뭐 마감재도 그렇고 이거 뭐 시골집인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기본에 충실적으로 처마가 4면에 있고 그다음에 평면 레이아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택이에요. 되게 심플한 주택인데 뭐 진짜 평면도를 보면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택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당연히 디자인도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자인이라는 게 마감재가 좋은 자재냐 이런 게 아니라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남는 거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그 아름답게 만들 거냐.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평면도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평면도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독일로 갔어요. 이거를 일본에 있는 주택인데 1961년도에 지은 집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분해해가지고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죠. 이 건축가는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건축가 중에 한 명. 그래서 시노하라 학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은 예술 작품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었다. 저 소장님 이게 좀 이게 뭐 한옥 같은 분위기에 아름다운 이거 석가래 뭐 아름답습니까? 이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아름답습니다. 이 내용이 한 가족의 주문에 응하여 특정한 조건에 맞게 열심히 설계하고 또한 공사 현장의 세심한 마무리까지 살피며 완성해야 되는 우리들의 일, 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물 위에 흐르는 거품일지도 모르지만 건축 생산의 주류에 보자면 주택 설계 어떻게 보면 이 건축 전체 시장에 봤을 때는 주택 설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죠. 아파트 설계냐 무슨 무슨 공공 건축물이냐 무슨 한강에도 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이 주택 설계가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예술품이라는 거죠. 그거에 이제 이 영향이 큰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집이라는 게 그렇지 뭐 집이라는 게 처음에는 집 설계하다가 점점 유명해지면 대형 건축물도 설계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택을 설계해서 유명한 건축가 돼서 끝나는 작품도 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데 이 비트라라는 이 독일의 지역이 있어요. 비트라는 그 가구 회사가 있습니다. 가구 회사에 이 회사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모든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옮겨온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대 건축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죠. 요거 되게 유명하죠. 이거 보신 기억 나십니까? 요거죠. 요거 되게 유명한 건축물이죠. 비트라 이제 프랭크 게리가 한 요런 집.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 건축가의 작품을 모아놓는 이 캠퍼스가 있어요. 여기에 뭐 자하디드 작품도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자하디드 작품도 있고 유명한 건축가를 다 모아놨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작년에 옮겨왔다는 게 아주 건축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렌조 피아노도 있고요. 그런 그 현대사의 건축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품들을 모아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거기에 이 우산집이 선택이 돼서 독일까지 갔어. 독일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집이었는데 제가 독일까지 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사, 1년 된 기사인데 독일까지 갔어요. 갈만합니다. 이 우산집이라는 이유는 이게 우산쌀이야, 우산쌀. 이게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우산쌀 있죠. 우산쌀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산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다락방이 있는 아주 심플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사각형 지붕의 우산 모양의 이런 집입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별거 없네? 별거 없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평면도에는 거의 무슨 뭐 대가의 손이 이제 흐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다워. 평면도가 너무 아름다워. 제가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의 작품을 제가 베끼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설계가 다 이겁니다. 보세요. LDK를 어디 놓는다? 남쪽에 좋은 위치에 일렬로 놓는다. 그 다음에 북쪽에 방을 놔라. 북쪽에 방 2개를 놔라. 7,300에 3,200에 방 2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복도가 없습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컴팩트한 설계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화장실 있죠. 목욕탕, 기본적인 목욕탕 화장실. 그 다음에 변기만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세탁실. 이런 어떻게 보면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훌륭한 큰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이게 16평인 거죠. 16평의 거실 주방에 방 2개. 엄청나게 효율적인 거죠. 여기가 현관 공간인 거죠. 딱 보이시죠? 딱 해서 여기 문 달고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16평의 거실 16평의 방 2개 거실 주방을 아주 기본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평면도를 열심히 그리고 난리치고 고민을 해도 이보다 좋은 평면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1961년도에 지은 집이야. 그게 충격적인 거죠. 제가 맨날 이거 써먹고 있는 평면도인데 그 다음에 내면에 처마를 한 겁니다. 집을 봤을 때는 이거 옛날 집 아니에요. 무슨 뭐 저희 시골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 평면도를 보면 이런 평면도는 대한민국에 있나요? 대한민국에 있나요? 제가 한 건 맞습니다. 제가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노하라 가조에라는 건축가를 너무 이 철학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컴팩트하게 이 집이 왜 예술 작품이라는 게 이 사람이 그게 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게 누가 봐도 집이 예술이라면서 이게 집이 예술이 아닙니까? 건축가마다 성격이 다른 건데 작품이 다릅니다. 프랭크 게리는 이래, 이거 진짜 건축이 예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건축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건축의 예술이다. 그 과정, 여기에 속해 있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집이고 그 구성원은 이 건축주 한 가족의 주문에 응해서 특정한 조건에 맞게 열심히 설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예요?
그 예산에 맞게 가족 구성원이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평당 공사비가 그래요? 그러면 야 그거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인 집을 지을까? 복도를 만들지 말까? 16평에 작지만 돈이 없어. 돈이 없지만 그 자체가 과정, 그 다음에 짓는 과정, 그 나온 집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안 아름답다.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미닫이로 이제 큰 방 하나 다다미 방을 만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방 두 개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LDK가 한 공간에 제일 좋은 위치에 남쪽에 있고 현관은 어디 있다? 옆으로 들어간다. 이 집의 평면도의 특징을 보면 집이 작으니까 어떻게 한다? 창틀이 튀어나와 있어요. 창틀이 튀어나왔다. 창틀이 튀어나왔다. 조금이라도 공간 확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외피를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튀어나와 있죠. 그만큼 실내에서 봤을 때는 공간이 좀 더 그만큼이라도 이렇게 좀 더 그만큼이라도 공간이 확장되는 거죠. 집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집이 작아서 창문만 벽이 다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창문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벽은 여기 있는데 창문을 바깥에다가 튀어나오게 해서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창에 앉아서 그런 공간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 엄청난 디자인이고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건축 기법이에요. 이거를 1961년도에 이걸 설계하고 이 집이 예술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일본 건축가들은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집이라고 해도 그 집이 평당 공사비가 비싸서 아름다운 건축 자재를 뭐 비싸게 그게 아니라 그 작업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죠. 저도 아름다운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뚝을 박자 무슨 뭐 뭘 하자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은 아파트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주택이 예술 작품인 이유인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 아파트를 지어도 주택만큼 아름다운 작품은 없다는 거죠. 주택은 예술품이다. 그 얘기를 한 철학.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일로 간 이유인 거죠. 독일로 갔어요. 이런 겁니다. 여기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재현해 놓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이 열리고, 공간이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현대 건축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 써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지어는 이 지붕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산살이다. 그래서 우산집인 거죠. 이름도 잘 졌어. 이름도.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지붕을 보면 딱 느낌이 나죠. 이거 우산이네. 여기 공간 이거 죽이죠 이거? 이거 옛날 사진 보면 발입니다. 발을 놓은 거죠. 그래서 거실과 주방을 분리할 수도 있게. 그리고 여기다가 우산을 딱 걸어놨죠. 이 집은 지붕이 우산살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다리를 올라가면 옆으로 여기가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려다보면 이런 거죠. 설계는 너무 잘한 거죠. 우리는 이거를 방 두 개로 보자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이고 LDK가 있고 올라가면 다락방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버릴 공간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창문 디테일, 창문만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옛날에 목조주택에 창문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집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본 가서 보시면 집이 이런데 벽에 창문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집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그 작은 공간에 굳이 밑에까지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 뭐 창고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이에요. 사실은 제일 사랑하고 제가 맨날 따라하는 철학 그 다음에 집입니다. 그게
일본의 이제 건축가인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당연히 만점이죠. 만점. 편리성은 1.9. 아니 이보다 어떻게 안 편리해. 방 2개, 거실 주방에 화장실 16평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도가 왜 필요해? 그리고 필요한 공간, 제일 중요한 공간, 제일 중요한 LDK가 제일 좋은 위치에 남쪽에 있다. 그런 철학,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외장재도 그냥 시멘트 보드에 저렴하게, 그 뭐 여기에 벽돌이 붙었냐 타일이 붙었냐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는 남지 않는다. 결국 남는 건 뭐다? 평면도다는 거죠. 평면도, 화장실 위치, 방, LDK 레이아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성비는 1.9, 에너지 효율은 1.8, 아이디어는 2.0이었어요. 그래서 9.6입니다. 그래서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이 내면의 처막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평면도,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16평에 방 2개. 제가 맨날 쓰는 평면도입니다. 제가 사실은 고백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모든 설계는 시노하라 가조의 작품을 따라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컴팩트하고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5년 동안 떠들었던 그 건축 철학의 결정판인 거다. 사실은. 근데 너무 기뻤어요. 이 작품이 연구 보존됐다는 거죠. 독일에 가서 그 외국인들한테 야 아시아에 이런 건축가가 있어? 외국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 사람의 철학. 집은 예술품이다. 이런 게 예술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주택 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많은 뭐 돈 많이 들었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그 건축가의 고민은 뭐냐? 그 예산에 맞게 훌륭한 집을 설계한다는 자체가 아름답다. 그래서 집 설계가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결론은 뭐다? 예술품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을 짓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술 작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냐가 아름다운 집을 짓자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아름다운 작업이고 그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집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돈이 없고 입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평이라도 집을 짓고 살자는 겁니다. 왜? 그 집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거죠. 나는 예술품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아름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싸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축가가 시노하라 가즈오가. 저도 평생을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건축이라는 게 뭔가? 제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쫙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분의 철학, 이분이 이제 신건축에서 이제 이 평론을 쓴 거거든요. 1961년도에 제가 태어나기 전도 10년 전에 이런 주택 설계를 하신 위대한 건축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건축가들에 의해서 지금 일본의 건축 수준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도 저 같은 이런 철학적인 다양한 건축가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건축가. 그래서 다양한 건축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토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품을 같이 만듭시다. 감사합니다.